이게 이제 백범 선생이 굉장히 하고 계시죠. 장덕수 선생의 장례식장입니다. 장덕수 선생이 암살을 당했는데 이게 백범이 시켰다 이제 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그 뭐 미국 대통령 트루만 명의의 소환장이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백범은 여기서 사진자 이승만은 여기 앉아 있죠. 이승만은 여기 앉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백범을 이제 크게 찍었습니다. 그 백범의 심각한 표정 아주 그러니까 부글부글한 속내고 이 사진은 뭐냐면은 백범이 저 재판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간 거예요. 장덕수 암살 사건에.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사건 관련 뭐 우리가 근대식 재판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관련이 있으니까 뭐 배우니까 불렀겠지 하는 식의 인상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범이 이제 직업이 뭐였더니 독립운동가요. 아니 전 직업 말고 했더니 난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어. 뭐 이제 그 비슷하게 재판장한테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이승만과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이승만한테 SOS를 했는데 이승만이 모른 척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백범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백범이 분단 문제에 대한 심각한 어떤 반성. 저는 백범을 훌륭한 분이라고 그 존경하는 이유가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잘못된 거 많죠. 무지무지하게 많죠. 흠을 잡자고 들면. 그런데 백범이 정말로 그 위대한 거는 그 잘못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내던지는 정치적인 결단. 뭐 어찌 생각하면은 그것도 정치적인 노림수라면 노림수고 승부수라면 승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로 인하여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내리면서 분단을 막고자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45년부터 48년 초까지 47년 말 48년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좌우 대립이 악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 중에 하나죠. 이승만과 김구가. 그런데 김구는 그것을 뒤집은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너네 뭐가 뛰었었다. 현실 정치가 김구. 독립운동이라는 게 또 정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낙을 세워서 그 독립운동 시절에 했었던, 품었었던 이상을 실현을 해야 하는데, 현실 정치가 김구 입장에서 볼 때 눈앞에 뭐가 띈 거예요. 권력이 앞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죠? 이제 다가서는, 그런 과정에선 친일파한테도 적당히 손잡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아까 한민당 같은 데 찍어 누르기도 하고, 또 친일파들이 준 돈은 거부하기도 했지만, 또 사실은 경계정이라는 데가 친일파 최창하기가 살던 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또 뒤에서도 또 뭐 돈을 받고, 그런 거 따지자면요, 왜 없겠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백범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는, 여태까지는 민족 대 반민족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물러났으니까 우리 민족 내에서 좌우 대립이 시작되는 시기고, 그래서 우파 모여. 그래서 우파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친일파들도 우파 그 깃발 안에 꽤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걸 백범이 모른 척 하거나, 이용하거나, 알고도 이용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권력이 눈앞에 다가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권력을 잡더라도 이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백범은 반쪽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만은 확실해요.
어떻게든 통일돼야 한다. 우리가 그 27년 동안 그 임시정부 간판을 떠밀고 다니니까 이런 반쪼가리 국가 정부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결사적으로 통일을 주장했었던 거고,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를 했었던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건데 우리 여기 140번 사진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거기 참여한 분이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입니다. 부통령 이시영은 임시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강요를 지낸 분이에요. 국회의장 신익희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총리 이범석 광복군의 참모장입니다. 무임소 장관 지청천 광복군 사령관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친일파만 있었던 거 아니고 임시정부 출신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포진이 되어 있죠. 물론 6대4, 7대3 정도로 정부에 안 들어간 분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렇게 쫙 내놨을 때 나름 근사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들어갔을까 생각하면 그래도 평생을 백범에 가장 가까운 동지로서 활동을 했었던 분들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뭐 저분들이 꼭 글을 남긴 건 아니지만 백범과 같이 통일 정부를 체험해서 반쪽 정부 세우면 안 돼. 반쪽 정부 세우면 전쟁이야. 이제 이랬지만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서 미국 세상 소련 세상인데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통일정부가 서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쪽은 미국 입맛에 맞는 정부 세우고 북쪽은 소련 입맛에 맞는 정부 세워서 살살 잘라서 미군과 소련군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협상을 해서 두 정부를 합쳐서 통일국가를 세우자. 그게 현실적인 길이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제일 좋게 해석을 했을 때 백범 선생은 안 돼. 그러다가 전쟁 나. 그게 백범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백범은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갖고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하신 거, 이게 이제 경기장에서 여기는 순력달, 백범의 큰아들인 김인 선생의 따님이에요. 김인 선생의 따님이고, 김신 장군이고. 그리고 이제 요 직후에 이 사진 찍고 얼마 안 돼서 김신 장군 결혼식 사진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남북협상을 하게 되는데, 남북협상의 두 주역이 김구와 김규식이죠. 김구와 김규식은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같은 비행기로 들어왔지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규식은 여운형과 손잡고 좌우합작을 했는데, 김규식 선생은 미국 사람들에게 섹스피어를 가르친 영문학자예요. 그러니까 영어 4살 때부터 선교사 집에서 자라갖고 영어가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영어를 쓴 분이고, 그리고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여운형이나 그러니까 김규식 같은 사람은 많이 고등교육도 받았고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행동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회주의적인 그런 절차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반 민주주의의 룰을 존중한다고 봤는데, 김구는 투박하고, 김구가 무식한 분은 아니지만 무식해 보이죠. 결코 무식한 분은 아닙니다. 아주 비상한 분이죠.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테러리스트 출신이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와와와 하고, 그다음에 특히 미군정한테 쿠데타 선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껴놓은 거죠. 제껴놓고 있는 거였는데, 남북연석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제 백연 인형, 이거는 김두봉이 김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게 김구가 김두봉한테 보낸 편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편지가 오가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김규식은 꽤 망설였어요. 그래서 망설여서 행동을 보류한다. 남북회담의 암은 어두운 구름이 이제 깔렸다. 이제 낮게 깔려들였다. 하고 김구만 북행 결정 이렇게 됐다가 김 박사도 어제 출발했다. 이제 해서 남북협상을 가게 되는데 김규식의 전기는 김규식의 길과 김구의 길을 구별해서 또 설명을 했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이북에 가지 마시오 경기장 뜰에서 학생들이 애원 하고 그 다음에 백범 선생이 길 비켜라 학생들이 안 비켜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께 올리는 글을 해서 가지 마십시오. 또 이건 김구가 민족 진영을 이탈해서 소련 진영을 대변한다. 48년 1월달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고 뭐 이제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남북협상을 가게 되는데 남북협상을 간 게 50총선을 얼마 안 남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기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는 민족원한의 38선을 김구씨 무사 통과. 우호적이죠. 조선일보는.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남북협상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썼습니다. 역사적 찰나. 조선통신사의 이지영 특파 기자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제공한 거고 38선 팻말 앞에서 쓴 겁니다. 이게 김신 그리고 비서 선우진 이게 아마 이지영 기자인 것 같고요. 김신, 선우진 또 다른 기자 한 분이 있었고요. 이게 전조선 이게 그 북한에서 나온 사진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남북협상 또는 남북유인회담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래서 거기에 남북협상에 김구, 김규식만 간 게 아니라 15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고 평양회담 현지 보고를 조선일보가 제일 크게 썼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랑 같은 신문인가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나름 중간파로서 그러니까 또 그 통일을 바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회의는 두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4월 23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김회담. 사김회담이라는 건 남쪽에서는 김구, 김규식, 북쪽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그래서 사김씨가 모여서 회담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남북 지도자 협의회는 남쪽에서 이제 그 민족파가 8일, 그 다음에 좌익, 남북의 좌익이 이제 7명,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은 미소 양군의 철수, 내전 방지, 그 전국 총선, 남한 단정 반대 등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연설한 장면인데, 아까 백범 김구, 이 영상이 남아있어서 마곡사에서도 틀어주고 어디 찾아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KBS 영상실록 같은데 아마 들어있지 싶은데, 여기가 홍명희, 그 다음에 김원봉, 조소왕, 박헌영 등이 이 회의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걸려있죠. 네, 태극기 걸려있는 게 좀 특별합니다. 그 회의에 김일성과 바로 나란히 앉아있고 여기 이제 그 홍명희 선생이고 백범이 북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전에는 김구 이승만 도당을 타도하자였거든요. 김구 리승만 김구 도당 또는 김구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김구가 온다고 하니까 급히 지었는데 페인트 칠 그 위로 비쳐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타도하자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